2025년 한국 영화계의 전설적인 여배우 중 한 명인 김지미 씨는 84세의 나이로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KBS에서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때 자신이 특별한 남자, 유명 감독의 인생의 사랑이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의 경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김기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끝나지 않은 이 사랑의 아픔은 김지미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혹적인 미모와 파란만장한 연애사 때문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칭을 얻은 김지미는 사랑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과 인생의 혹독한 시련으로 인한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눈부신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그림입니다. 김지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5년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큰딸 최영숙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김지미는 2000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숙의 죽음이 자신의 마음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영숙은 어머니의 지성과 열정을 물려받아 유망한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김지미 씨는 딸과 함께 앉아 꿈과 예술, 함께 가려고 계획했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영숙이는 제 빛이에요. 가장 힘든 날에도 항상 저를 웃게 해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는 서울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는데 영숙의 차가 통제 불능의 트럭에 치이는 사고였다. 당시 부산에서 영화 촬영 중이던 김지미 씨는 전화로 나쁜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쓰러졌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신계, 아니 누구에게든 그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김지미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영숙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아이를 잃은 아픔이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한국 영화계의 전성기를 누렸던 유명 여배우였지만 영화 촬영이나 국제 행사 참석을 위해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속대로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서 보상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앗아갔죠. 그녀는 2010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이기도 했으며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로서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더 강하게 살기 위한 동기로 바꾸었지만 김지미는 매년 영숙이가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 딸이 가장 좋아하는 흰 국화를 가지고 묘지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말없이 울곤 했습니다. 김지미의 경력은 신탄진동의 어린 소녀에서 한국 영화계의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길고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57년 덕성여학교 재학 중이던 시절 연예계에 입문했고 김기영 감독의 발탁으로 영화 황혼열차의 주연을 맡게 되었다. 김지미는 매혹적인 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1990년대의 스타로 떠올랐는데 이 시기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로 여겨졌다. 그녀는 김기영 감독의 고려장 1963과 같은 멜로드라마부터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 1060일과 같은 역사 영화까지 4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버리는 관습을 다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화 고려장에서 맡은 배역으로 1916년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복잡하고 감정적인 인물을 연기하는 그녀의 탁월한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김지미가 김기영 감독의 맨발의 청춘 1964과 1660에서 역할을 맡아 계속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 영화의 걸작인 한여는 대담한 스토리텔링과 욕망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을 김지미가 생생하게 연기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녀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61년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여우주 연상을 수상하게 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영화가 군사 정권에서 엄격한 검열을 받자 김지미는 프로듀서 겸 영화 기획자로 전향했다. 그녀는 1985년 신한필름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하여 영화 티켓 1986, 시바디 1987 등을 제작했는데 두 작품 모두 국제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김지미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2년 신한필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련의 영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파산한 사건이었다. 회사에 모든 돈과 에너지를 투자했지만 시장이 너무 빨리 변했어요. 마치 꿈을 이룬 것 같았죠. 그녀는 1995년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으로 그녀는 재정적 자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비평가들은 그녀가 프로듀서로서 너무 야심적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평판도 손상시켰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1978년 그녀가 유명 정치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언론의 비난을 받았고 그녀의 경력은 거의 2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계속 저를 판단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김지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은 그녀의 회복력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1987년 자신이 제작과 주연을 맡은 영화 촬영을 마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990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하루 18시간씩 연기를 하면서 스폰서를 찾아 헤맸어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했을 때 이 영화가 가치 있다는 걸 알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눈물 짓게 한 또 다른 순간은 2000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공로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신탄진동의 가난한 소녀에서 명배우로 성장한 제 여정을 되돌아보며 무대에 섰습니다. 어머니 영숙이와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감정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헌신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김지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그녀가 지속 가능한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녀는 1960년대에 남성이 주도하던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프로듀서 역할을 맡은 최초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서 그녀는 이미숙에서 전도연에 이르기까지 그녀 뒤를 이은 여러 세대의 여성들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1988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도 연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작하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시바디의 성공은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그녀의 비전을 입증했습니다. 김지미 씨는 또한 교육과 자선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녀는 2005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0년 강연에서 젊은이들에게 연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방법이라는 걸 이해시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적극적으로 자선 활동을 하며 고아와 가정폭력을 겪은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딸을 기리는 의미로 젊은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최영숙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2016년 모금 행사에서 영숙이의 이름이 꿈을 꾸는 젊은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가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의 여파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지미의 인생에서 격동의 한 장이며 달콤한 순간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김지민은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애와 결혼 생활로 인해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3번의 결혼을 거쳤고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1960년에 부유한 사업가 이동호 씨와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최영숙과 홍경임이라는 두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1968년 이 씨가 간통 혐의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은 파탄났다. 저는 그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1970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경력 초기에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실패한 결혼 생활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지민은 1972년 유명 영화감독과의 두 번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이 남편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영화산업과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4년 만에 직업적 불화와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서로 사랑했지만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많이 울었어요. 그녀는 1980년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5년 기자와 3번째 결혼을 했지만 1990년까지 이어졌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로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지만 아마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김지미의 가장 큰 사랑의 비극은 김기영 감독과의 이루지 못한 연애였는데 그녀는 2025년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을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수년 동안 이를 비밀로 지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는 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상황 때문에, 책임 때문에, 인생이 우리에게 지우는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1998년에 세상을 떠난 김기영 씨는 그녀의 음악 인생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그녀.